What took you so long? You fucking walk here. I pray for your end and ask the Lord to forgive you. Tyrant. Tomorrow's the funeral. You know, the day that the entire fucking army's in town with their guns. Not too much on that. He's not Clark Gable, okay? (1953년) 모스크바의 한 음악회. 공연장 스튜디오에 있던 음향 감독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17 minutes? Yes, of course I can ring back in 17 minutes. Put that apple down. 갑자기 잔뜩 긴장을 하던 감독은 이윽고 누군가와의 전화통화에 당황하죠. This is Stalin. I want a recording of tonight's performance. I'll send someone to pick it up. 스탈린의 갑작스런 주문에 감독은 공연을 마친 뒤 자리를 뜨고 있던 연주자와 시민들을 붙잡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미 끝나버린 공연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감독. Sit down. Do not defy me. Sit your asses down. 빠져나간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나가던 행인까지 데려옵니다. 하지만 모두가 순순히 응하던 가운데 지휘자는 자리를 떠버리고 피아니스트는 연주를 거부하죠. I won't do it. 결국 마리아와 협상을 하는 감독. 10,000 rubles. 20,000. Done. 늦은 밤 집에 있던 다른 지휘자까지 데려와 스탈린을 위한 재공연을 무사히 마칩니다. 녹음된 음반을 넘기는 순간 마리아가 다가와 마치 누군가를 밀고 하듯 쪽지를 건네죠. Has been logged. I wish to convey a special message from my heart. The item is now in my possession after a significant delay. Note the time. Well. 한편 Statement to his wife. On. They're a couple, aren't they? Oh, and this one, kill him, take him to his church, dump him in the pulpit. 스탈린의 최측근 베리아는 안보국 수장으로서 반체제 인사들의 리스트를 만드는데 급급했죠. 유능한 의사가 모스크바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지식인과 예술인을 포함해 수많은 인사들이 그의 손에 죽어나갑니다. 후계자로 낙점받기 위해 입안에 혀처럼 간사하게 굴던 그와 나머지 핵심 간부들. 그들 역시 늘 그의 심기를 살펴가며 억지 농담을 주고받죠. 무고한 시민들을 처형하는데 서로 경쟁하듯 열을 올리고 있던 그때 녹음된 음반이 스탈린에게 전달됩니다. What took you so long? You fucking walk here. 그런데 I pray for your end and ask the Lord to forgive you. Tyrant. 저주에 가까운 마리아의 쪽지를 본 뒤 심장마비를 일으킨 스탈린. 이를 두고 베리아와 핵심 간부들은 어떻게 처신할까요? Very ill. Yes. Georgie is off in a hurry somewhere. Something's happening. Were you on duty when he was found? Yes. No one is to come in, understood? Yes, sir. 안보국 수장답게 가장 빠르게 도착한 베리아는 그의 곁에 놓인 마리아의 쪽지를 챙깁니다. 그리곤 재빨리 스탈린의 비밀 금고에 든 당 간부와 핵심 측근들의 치부가 든 서류들을 몽땅 빼내 자신의 문서만 태워버리죠. So you can watch it happening. Drop it. Take them. Oh my God. 그리고 슬퍼하듯 스탈린의 부서기장 말렌코프를 맞이합니다. 다음으로 도착한 후르쇼프는 베리아와는 라이벌 관계에 있는 차기 유망주였죠. 권좌를 두고 이들이 벌이는 각축전이 영화의 핵심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이윽고 도착한 장관들과는 스탈린의 배설물이 묻을까 옥신각신 불평을 하기도 하죠. It's just me here kneeling in the piss, yeah? Why don't you... But this piece of... Come on, it's heavier than I thought it'd be. Well, you think Stalin's too heavy? No. It's a compliment. 또 소식을 듣고 도착한 스탈린의 딸 Svetlana! Shit, the race has started. 스베틀라나에게 서로가 경쟁하듯 몰려들며 우픈 상황까지 만듭니다. What was the name of that woman who gave evidence against the doctors? Tomarchuk. Yes. 멀쩡한 의사 하나 남아남질 않던 그곳에서 또 다른 꼭두각시를 세워 문제가 될 경우 책임을 전가하는 계략도 꿈입니다. 허무하게 죽어가던 독재자를 보고도 자신들의 탐욕을 주고받던 그들은
서로를 경쟁하는 동시에 공생관계에 놓여 있었죠. 모스크바 진압로를 안보국 요원들로 교체한 뒤 모든 출입로를 통제하는 베리아. Army back to barracks. We're taking over. I want Moscow cauterized now. Cut off the city. I'll remove Molotov from that last list. 앞으로 방해가 될 측근들도 하나씩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는 사실상 스탈린의 죽은 소련의 강력한 실세였죠. No. She'll be happy with that. 스탈린의 운구차가 나가던 날 누구의 차가 먼저 따라갈 건지를 두고도 서로 경쟁을 하죠. 측근들이 차가 모두 빠져나간 뒤 스탈린의 저택 안 내부의 비밀을 알고 있는 대부분은 처형당하거나 끌려갑니다. 반면에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몰로토프의 아내. Stalin's dead. 그녀를 숨겨뒀던 베리아는 신비한 능력이라도 갖춘 듯 측근들을 쥐락펴락하는 공작 솜씨 또한 뛰어났죠. 하지만 그런 베리아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던 한 사람. 후르쇼프의 근심은 날로 깊어갑니다. Thinking of doing anything in color. 스탈린의 뒤를 이어 당 서기장에 오른 말렌코프는 스탈린이 했던 그대로 베리아의 코칭을 받으며 그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I'm unsure of what's being proposed. 독재자에 길들여진 그들조차 만장일치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제1 부의장 자리를 꿰찬 베리아. 그는 후르쇼프의 자녀들에게 개인 레슨을 해주고 있던 마리아가 그의 추천으로 장례식 연주를 맡자 쪽지를 흔들며 그를 협박합니다. This is your work, is it? Why? Are there spelling mistakes? 베리아의 술수대로 어쩔 수 없이 장례식을 맡게 된 후르쇼프는 금이 간 자존심을 복구하기 위해 나치를 때려잡은 군 사령관 주코프와 결탁을 하죠. Been replaced by the NKVD all over Moscow. I mean, I'm smiling, but I'm very fucking furious. 모스크바로 향한 참배객을 모두 통제하고 있던 베리아의 안보국. 그에 반해 후르쇼프는 모든 참배객을 허용토록 진입로 해제를 명령합니다. Let the people back into Moscow. What's going on?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 1,500여 명이 안보국 요원들의 총탈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죠. Is going to be blamed. 이를 두고 안보국 수장인 베리아에게 비난이 쏟아지자 그는 스탈린의 비밀 문서를 들고 흔들며 간부 모두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공작의 대가였던 그가 함정에 대처하는 능력 또한 보통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미 그의 손바닥 위에 놓인 간부들은 그를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Why did Molotov want to meet us at dawn? Is he planning a duel? His men opened fire on innocent people. He'll get the blame. Clever, eh, Nicky? Tomorrow's the funeral. Yeah, the day that the entire fucking army's in town with their guns. Is Malenkov on board? Yes, 100%. Saddle up, cowboy. 과거 스탈린에 의해 좌천된 경험이 있던 군 사령관 주코프와 손발이 맞았던 후르쇼프. Okay, let's go and catch a pig for the pot. 베리아에게 치욕적인 수모를 겪은 몰로토프를 비롯해 핵심 장관들의 잇따른 요구에 말렌코프 역시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처형을 허락하는 말렌코프. 스탈린의 죽음 이후 단 며칠간에 일어난 사건을 블랙 코미디로 극화한 이 작품은 구소련의 독재 시절을 희화화한 장면이 넘치지만 그 속엔 자국민을 감시하며 서로를 밀고 하던 엄혹한 시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임상수 감독의 영화 그때 그 사람들과 비슷한 구조라고 할까요? 독재자의 죽음 앞에서도 감정의 동의 없이 여론 공작에 전전긍긍인 측근들. 우픈 상황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스탈린이 잠시 깨어났을 때 기둥을 치고 좌절하며 희비가 엇갈리는 베리아. 또 스탈린의 운구차가 저택을 나가는 순간에도 서로 경쟁하듯 순서를 따지던 간부들처럼 실존 인물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소가 가득하죠. 배설물을 지린 채 사망한 독재자의 모습을 보고도
그 허망한 죽음 앞에서 쏟아내는 조롱과 탐욕을 버무려 놓으며 서양인들 특유의 개그 코드를 보여주죠. 스탈린의 독재를 비난하던 피아니스트 마리아 유디나가 그를 죽음으로 이끈 인물로 묘사되는 부분에선 실제 그녀를 좋아하던 스탈린이 유일하게 처형하지 않았던 실존 인물을 사건의 한 부분에 끼워넣기도 합니다. 사용 가치가 사라진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를 소련에서 쫓아낼 때 술주정뱅이 아들 바실리, 그리고 군 사령관 주코프가 정치가로 들어서는 부분에선 왠지 모를 기시감까지 느껴집니다. 영화의 결말은 역사적 사실 그대로 베리아를 찍어낸 후르쇼프의 승리로 끝나지만 엔딩 크레딧이 나오기 전 그의 손에 죽어나간 측근들과 그의 뒤를 잇는 브리즈네프의 모습까지 등장하죠. 상징적 인물 스탈린을 포함해 당시 구소련의 정치가들이 대거 희화화가 된 이 영화는 당국인 러시아에선 상영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냉전과 독재의 엄혹한 시절, 그 시절 주축이 된 탐욕적인 정치가들의 웃픈 블랙 코미디, 영화 스탈린이 죽었다를 추천합니다.